환영합니다. 제 앞에는 샤오미 포코 M7이 있고 오늘은 이 기기에서 화면을 녹화하는 방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작하려면 화면 상단에서 아래로 스와이프 하세요. 그리고 한 번 더 아래로 내려서 표시되는 토글 목록을 확장합니다. 이제 이 중 어딘가에 화면 녹화기가 있어야 합니다. 만약 저처럼 화면에 보이지 않는다면 추가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페이지로 이동해서 여기 있는 편집 버튼을 클릭하면 추가할 수 있습니다. 아래쪽 회색 영역을 보시면 추가 가능한 모든 토글 항목들을 직접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이제 화면 녹화기를 찾아보면 맨 아래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길게 눌러줍니다. 이제 보시다시피 드래그해서 위쪽으로 옮기고 완료를 선택하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바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화면 녹화기를 추가했다면 처음 사용할 때 녹화를 시작하기 전에 길게 눌러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러면 설정 화면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여기서 제가 변경을 추천하는 옵션이 몇 가지 있습니다. 해상도가 기본적으로 가장 높은 값인 1920 곱하기 1080이나 1920 곱하기 880으로 설정되어 있지 않다면 그 값으로 변경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이 해상도는 표준 해상도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720은 이제 더 이상 2000년대가 아니잖아요. 어쨌든 여기서 또 하나 볼 것은 비디오 품질입니다. 이 값은 16메가비트로 두셔도 됩니다. 이 값을 올리면 저장 공간도 더 많이 차지하게 됩니다. 저장 공간이 혹은 녹화 파일이 차지하게 됩니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얼마나 저장 공간을 차지할지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16메가비트가 될 것입니다. 이것도 초당 기준입니다. 그래서 만약 32로 2배로 올리지 않는다면 당연히 같은 길이의 영상 녹화에 2배의 저장 공간을 사용하게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유의할 점은 비트레이트가 다소 낮게 설정될 경우에는 영상의 화질이 약간 거칠게 보일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움직임이 있을 때는 화질이나 선명도가 떨어질 수 있고 멈추면 다시 회복됩니다. 이게 바로 비트레이트가 하는 역할입니다. 일반적으로 비트레이트는 설정된 비트 용량을 맞추기 위해 최대한 많은 영상의 디테일을 삭제하거나 덜어내려고 시도합니다. 비트레이트 수치가 높을수록 화면 녹화 작업이 화질 저하 현상 없이 안정적이고 수월하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단순히 더 좋아 보이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죠? 비트레이트를 충분히 높게 설정해 주시면 영상의 움직임에서 거칠고 박스처럼 보이는 현상을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습니다. 가끔 화면의 전반적인 색이 사라지거나 특정 영역이 비슷한 색으로 뭉쳐 보이는 현상이 생기기도 하죠. 원래처럼 선명한 이미지를 보여주는 대신에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그런 현상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현상은 넷플릭스 같은 스트리밍 서비스를 볼 때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가끔 어두운 장면에서 예를 들어 영상이 어두운데 회색과 검정이 구분되는 선이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건 역시 낮은 비트레이트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어쨌든 그렇습니다. 원하는 옵션을 선택해서 테스트해 볼 수 있고 CPU에서 원하는 화질이 나오는지 확인해 보세요. 아마 괜찮겠지만 24로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1080p 해상도만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 이상으로 올리는 것은 추천하지 않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프레임 레이트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옵션이 있는데 24가 기본값으로 설정되어 있는 이유를 모르겠지만 60으로 변경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90까지 올릴 수도 있지만 솔직히 말해서 그 이상은 효율이 떨어집니다. 이 영상을 유튜브에 업로드하려고 녹화한다면요. 예를 들어 유튜브는 90프레임을 지원하지 않고 60프레임까지만 지원합니다. 그래서 그 이상으로 올려도 사실상 의미가 없으며 효율이 떨어지고 비트레이트에도 영향을 줍니다. 당연히 프레임 수가 많아질수록 같은 비트레이트를 유지하면서 더 많은 프레임을 생성하고 녹화해야 하니까요. 그래서 주로 설정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일반적으로 60프레임 1080p 16메가비트 정도면 충분히 좋은 화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아마도 그 정도면 차이를 거의 느끼지 못할 거예요. 만약 24로 변경할 수 있다면 그 이상으로 올리는 것은 별로 추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정말 원한다면 90프레임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로 90프레임으로 영상을 보는 사람은 본인뿐이라는 점을 알아두세요. 대부분의 사무실 모니터나 기타 여러 모니터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유튜브나 인스타그램 같은 일반적인 플랫폼들은 90이나 120프레임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이들은 60프레임까지만 지원하죠. 그래서 개인적으로 사용할 때만 그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정말 좋겠죠. 하지만 그 외에는 사실상 중복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버튼 상단 표시와 터치 제스처에 관한 것입니다. 여기서 이 기능들을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녹화할 때 손가락이 화면과 상호작용한 위치가 표시됩니다. 원한다면 이 기능을 켤 수도 있습니다. 게임을 할 때는 약간 산만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 이 기능은 안 쓸 겁니다. 보여드리려고 실제로 켜볼게요. 이제 창을 닫겠습니다. 여기서는 저장할 옵션이 없습니다. 설정이 자동으로 변경되어 그대로 유지됩니다. 이제 이 토글을 찾아서 클릭해 켜주시면 녹화기가 알림을 보낼 수 있도록 허용해 달라는 메시지가 화면에 나타납니다. 사실 그건 필요 없고 이상하게도 설정 창도 같이 열렸네요. 우리가 원하는 건 이 오버레이 뿐이니 이 창은 닫아도 됩니다. 녹화를 시작하려면 녹화 버튼을 누르기만 하면 됩니다. 좋아요. 이제 어떤 애플리케이션을 하나 열어보겠습니다. 먼저 허피이너를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녹화가 잘 되지 않고 있는데요. 이건 인터넷 연결이 없기 때문이 아닙니다. 사실 일반적으로는 이 앱을 녹화할 수 없습니다. 녹화가 가능한 앱도 하나 열어볼게요. 예를 들어 샤오미 홈 같은 앱이요. 네, 이렇게 열렸습니다. 녹화가 끝나면 이 오버레이와 상호작용할 수 있습니다. 정지 버튼이나 기본 키 사각형을 누르면 녹화가 사진 갤러리 앱에 저장됩니다. 참고로 여기에는 몇 가지 옵션도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폴더 아이콘입니다. 폴더 아이콘을 누르면 화면 녹화가 저장된 위치로 이동합니다. 다른 버튼들도 있는데 설정은 토글을 길게 눌러 접근 가능합니다. 저처럼 이 오버레이를 없애려면 닫기를 누르세요. 그리고 당연히 녹화 버튼도 있죠. 이제 이 오버레이를 닫고 갤러리로 갈게요. 저는 구글 포토보다 갤러리를 선호해 이번엔 갤러리 앱을 쓸게요. 갤러리는 스크린샷과 화면 녹화 등을 보기 편한 레이아웃을 제공합니다. 모든 권한을 허용합니다. 이제 사진 탭에서 화면 녹화와 스크린샷을 모두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예전에 캡처했던 파일을 찾으려고 할 때는 여기 두 번째 탭인 앨범으로 이동하는 것이 더 쉬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스크린샷이라는 앨범을 찾으세요. 그리고 화면 녹화 앨범도 있습니다. 지금은 잘려서 보이지만 여기에서 명확히 보입니다. 해당 앨범을 클릭하면 스크린샷 탭이 기본으로 열립니다. 여기서 화면 녹화를 선택하면 짜잔 화면 녹화만 따로 보여줍니다. 그래서 원하는 화면 녹화 영상을 아주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전체 미디어 라이브러리를 일일이 뒤질 필요도 없어집니다. 모든 미디어 라이브러리를 다 뒤지는 수고를 덜 수 있죠. 글쎄요, 뭐 그렇다고 하겠네요. 그리고 지금 재생되고 있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 보여주고 싶었던 게 있는데 인터넷 연결이 안 돼서 보여드릴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넷플릭스, 스포티파이, 그리고 예를 들어 은행 앱 같은 플랫폼들은 화면 녹화 기능을 차단할 수 있는 기능이 있고 실제로 그 기능을 사용합니다. 이런 앱을 실행하면 예를 들어 이런 화면 대신에 그냥 완전히 검은 화면만 보이고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 기능은 안드로이드의 일부입니다. 사용자의 프라이버시와 보안을 보호하기 위해 설계된 것이죠. 이제 이 점을 염두에 두면 이 기능이 항상 그런 목적만을 위해 사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은행 앱의 경우에는 여러분의 보안을 위해서 이 기능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은행 앱을 열고 핀 번호를 입력하는데 악성 코드가 여러분이 입력하는 내용을 그대로 볼 수 있다고 상상해 보면 은행 보안에 얼마나 취약해질 수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런 기능이 차단되고 이런 종류의 악성 코드는 아무것도 볼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논리가 보안과 안전을 위해서라고 해도 한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기 있는 넷플릭스나 스포티파이 같은 스트리밍 플랫폼들은 사실상 단순히 불법 복제를 막기 위해 이런 기능을 사용합니다. 제가 보기엔 이건 여러분의 기기이지 그들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그들의 프라이버시를 지켜줄 책임은 없습니다. 그건 그들이 해야 할 일이지 여러분이 기기를 사용하는 방식에 간섭하면서까지 보호해야 할 일은 아닙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 간단한 사실조차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녹화하고 싶거나 캡처하고 싶은 어떤 컨텐츠든 어떻게 녹화하거나 스크린샷을 찍을 수 있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그 플랫폼에 돈을 냈다면 당연히 그렇게 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이유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방법을 그냥 보여드리겠습니다. 대신에요. 만약 넷플릭스나 스포티파이가 제공하는 모든 것을 무료로 얻고 싶다면 관심이 있으시겠죠? 그럼 바로 네트워크에 연결하겠습니다. 필요하니까요.
이런 좋아요. 이제 연결됐네요. 좋습니다. 이제 브라우저로 들어가겠습니다. 이걸 위해서는 어떤 애플리케이션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자, 됐네요. 지금 화면이 어느 페이지로 리디렉션이 된 것인지 확인해 볼까요? 네, 아주 좋습니다. 문제없이 잘 진행되고 있네요. 그럼 이제 다음 단계인 알파벳 P 항목이 있는 곳으로 천천히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Pstream, M of U입니다. 이게 제가 직접 사용하는 첫 번째 사이트입니다. 이제부터는 기기의 광고를 효과적으로 차단해주는 DNS를 사용하는 것을 강력하게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런 콘텐츠를 이용할 때는 그들의 플러그인을 설치하는 것도 추천합니다. 보시다시피 그들이 플러그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설치하지 않아도 사용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때때로 정보를 가져오려고 하는 저장소에 접속할 때 로딩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약간 불편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혹시 모르니 기본 설정으로도 플러그인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어떤 저장소를 찾는지 볼 수 있고 첫 시도에 뭔가를 찾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트로 건너뛰기를 직접 한번 시도해 볼까요? 또한 플러그인을 설치하면 제가 보기엔 로딩 속도도 조금 더 빨라지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약간 느리게 로딩되고 있네요. 직장 인터넷 문제인 줄 알았는데 그냥 로딩 실패였네요. 괜찮습니다. 여러 저장소를 거쳤으니 이번엔 제대로 로드되길 바랍니다. 그린란드가 최고의 영화는 아니지만 제발 한 번만 봐주세요. 제발. 조묘 아마도 좀 더 스캔을 해야 할 것 같네요. 여기서 재생하려고 한 게 잘못된 선택이었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데이터를 로딩하는 데 조금 더 적합할 것 같은 다른 방식을 한번 시도해 볼까요? 음, 이건 제대로 작동하려면 플러그인이 꼭 필요한 것처럼 보이네요. 이렇게 로딩하는 건 좀 말이 안 되고 편의성 면에서도 중간에 멈추는 것 같아요. 네, 알겠어요. 이렇게 되는군요. 가끔은 로딩이 안 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플러그인이 실제로 좀 더 중요한 것 같네요. 그래서 한번 시도해 보는 걸 추천드려요. 또한 GitHub에서 클라우드 스트림 같은 것을 찾아볼 수도 있고 스포티파이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 유튜브나 유튜브 뮤직도 포함됩니다. 리벤스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건 기본적으로 예를 들어 유튜브처럼 수정된 몇몇 애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해서 광고 없이 시청하거나 백그라운드에서 재생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그리고 그런 모든 것들, 즉 스포티파이와 유튜브 뮤직도 구독 없이 광고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훌륭한 옵션이고 큰 문제 없이 영상 스크린샷도 캡처 가능합니다. 어쨌든 이 영상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작은 정보나마 전해드리려 했습니다. 넷플릭스 같은 서비스가 기기 사용까지 통제하는 게 싫어서 캡처할 수 없던 것들을 다른 방법으로 캡처하도록 돕고자 했습니다. 영상이 도움됐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시청해 주셔서 감사해요.